네, 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높으신 베팅의 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모처럼 정말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오늘 시장을 함께 열어주실 분은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차영주 소장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혹시? 뭔가요? 차조심. 아 원래 차조심 소장 그거 그래요? 김민수 대표가 지어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이 차조심 소장님이 예. 오늘 우리 주식시장의 반등을 보고 여전히 조심하실지 아니면 직진하실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조심이 깔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심이 깔려야 되고 그렇지만 베팅할 땐 또 베팅해야 된다.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오늘 박세암 아나운서가 빨간 양복을 입었잖아요. 양복? 양봉, 빨간 양봉. 빨간 양봉을 입으셨기 때문에 오늘 증시는 탄탄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제가 든든히 지키고 있죠. 맞습니다. 저 예. 때문에 더 안 빠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자, 베팅의 순간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종목 뭔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저희 차영주 소장께서는 첫 번째 종목을 무려 KCC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매도의 베팅입니까? 아니면 매수의 베팅입니까? 당연히 스트롱바입니다. 스트롱바이, 예. 강력 매수. 예. 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KCC가 매출은 늘었고 영업이익도 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만 단기순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과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는 건 주식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당기순이익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냈느냐 안 냈느냐가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거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에 손익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그렇게 영업이익보다는 상대 강도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KCC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늘었습니다. 근데 왜 적자로 전환됐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공부하셔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영업의 손익에서 무려 4천억 넘게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3,800억, 그러니까 작년 한 해 3,800억 이익이 발생했고 단기 순손실은 500억이니까 대략 한 4천억 정도로 보겠습니다. 어바웃으로 4천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죠. 그 이유는 KCC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지분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뭐 실리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리콘은 지금 아직까지 생각보다는 좀 저조합니다만 실리콘 부분이 KCC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래 먹거리지 당장 먹거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분 가치, 우리가 이제 왜 지분 가치를 따져주냐면 여러분들 자산재 평가라는 얘기를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령이 되신 분들은 옛날엔 자산재 평가로 인해서 증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그거는 옛날 회계 방식이고요. 최근 회계 방식은 시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재 평가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가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 자산에 대한 것들이 마이너스가 나온 것인데 이게 KCC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된 건가요? 아니죠. 더군다나 어제 20%까지 빠졌다는 것은 너무 낙폭이 큽니다. 저는 이럴 때는 KCC는 정말 줍줍하셔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고요. 일시적인 외부적인 요소에서 이런 것들이 떨어졌다라면 저는 이거야말로 많은 투자자들이 바라는 안전 마진이 확실하게 발생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차조심 소장님을 네. 뵌 이후로 이렇게 강한 어투는 처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투자자들이 네. 노이즈예요. 노이즈에는 당연히 땡큐죠. 노이즈라고요? 예. 자, 이 차영주 소장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영업 외 손익이다. 그러니까 지분법 평가 손실이 난 거기 때문에 영업을 잘못한 것이 아니다. 네. 이런 건 사도 된다. 그런데 이 지분법 평가 손실이 네.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삼성물산, 지금 그러니까 SDI, 여러분들 보셔야 예. 그게 핵심이에요. 예. 지금 이 KCC를 사실 분들은 삼성물산과 한국조선해양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올라간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 바닥권 아닌가요? 전체 주식시장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전체 주시장이 본다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배팅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1분기까지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기조로 놓고 본다라면 지금은 배팅하셔도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장 전망을 밝게 하시는 만큼 그렇습니다. 지분법 평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네. 거기에 또 지금 실제로 회사가 영업까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제 주가 하락은 과도했다라고 당연하죠. 평가를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네.
자, 어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그걸 되돌리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어제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을 했군요. 오늘은 아니고. 그래서 3.7%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30만 8천 원 기록하고 있는데 자, 상승 탄력은 좀 제한적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읽으신다면 두려워할 종목이 아니에요. 재무제표를 읽으신다면 두려워할 종목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많은 언론에서 뭐 실리콘, 그다음에 물류 비용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20%까지 하락할 정도로 KCC의 어떤 기업 가치가 훼손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생각보다는 조금 저조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KCC가 20%까지 하락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은 재무제표를 보며 자신 있게 베팅하시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목표가를 제시하지 손절가를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더 떨어질 자리는 없다라는 예. 의견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야, 혹시 모르니까 네. 만에 하나 하지만 이런 리스크는 존재한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노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겁니다. 물론 네. 지금 밝혀진 바로 의하면 물류 비용 증가라든지 실리콘의 어떤 이익이 생각보다 저조한 것은 있습니다만 이건 중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고요. 이게 본질적으로 매출이 안 일어난다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요소죠. 결국 물류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류 비용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될 문제죠. 중요한 것은 매출이 줄었다라면 저는 안 보겠습니다. 매출은 기업에 있어서 수원지 역할을 합니다. 매출이 있어야 각종 비용을 제하고 이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매출은 살아있어요. 매출이 살아있는 기업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단지 노이즈, 일시적인 노이즈. 물류비용? 이건 일시적인 노이즈죠. 여기에 더군다나 지표법 평가, 이거 노이즈죠. 전반적으로 물꼬를 틀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기업이야말로 용기 있는 자만이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앵커 입장에서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을 드리기 위해서 뭔가 계속 이제 반대급부의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네. 모든 질문에도 다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대답을 해주시네요. 좋아요. 그렇다면 목표가를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42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지금 상태에서 손절 라인은 거의 없다. 지금 바닥권에 왔다. 저는 나름대로 제 소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표가 42만 원 주신 이유는 뭡니까? 직전에 이제 밀리기 전까지 상황이고요. 그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제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어제에 있어서는 노이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19 초반에 2020년 3월 달에 많은 이들이 공포를 나타냈었죠. 하지만 그때 좋은 우량 주식을 줍줍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저는 그중에 KCC가 대표적인 주식이 하나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시는 도중에 상승폭을 계속 키워서 지금 4.2%까지 올랐습니다.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인 42만 원까지 주셨습니다. KCC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KCC였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베팅의 순간은 SK하이닉스는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예, SK하이닉스도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가 어제 조금 이제 빠지긴 했었고 오늘은 다시 SK하이닉스가 어제 빠진 폭만큼 낙폭을 키워갑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특히 이제 어제는 이제 오늘 새벽에는 이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죠. 그 전에 이틀인가 3일 동안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반도체의 필수 히토류 두 가지를 생산해냅니다.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히토류의 그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서 반도체가 이제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노이즈 아닌가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물론 이거죠. 우크라이나에서 만약 전쟁이 지금은 조금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또 이건 아직 모릅니다. 아직 해결된 건 아니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장기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게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처럼 사막지대가 아니에요. 여긴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에 도시를 파괴할 정도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전쟁이라고 해서 무조건 리스크가 크다라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짧게 끝나는 어떤 양대국 간의 으르렁거림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히토리 문제 때문에 반도체가 빠졌다라면 사야죠.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SK하이닉스는 저는 지속적으로 매일경제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 가장 퍼포먼스를 보일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양한 M&A를 저는 올해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살래 SK하이닉스 살래 그럼 저는 SK하이닉스입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는 지금과 같은 노이즈 국면에서는 당연히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전쟁 피해주로 분류가 됐었던 부분. 그렇죠. 예. 예. 그거는 뭐 전혀 리스크가 아니다. 긴 시야로 보면 전쟁은 항상 짧은 시간에 노이즈였지 긴 호흡으로 보면 오히려 이럴 때가 매수 기회였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3.5% 오르면서 13만 1,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목표가는 1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라인 12만 원인데 이거는 하이닉스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 길게 가져가실 대표적인 우량 주식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보시는 중기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여기서 중기라는 것은 저는 올해 SK하이닉스를 야금야금 모아가시면 올 연말에 정말 조금 연말에 가족들 파티 충분히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고기 먹을 것을 아니죠. 돼지고기 먹을 것을 소고기 먹을 수 아니죠. 있는 그런 수준? 소고기 먹을 것을 뷔페 갑니까? 뷔페 호텔 뷔페에 가서 랍스타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상당히 공격적이시네요, 오늘.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이 코너 제목이 베팅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베팅할 때가 왔다라고 봅니다. 시장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점을 잡아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더 빠질 종목들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량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과연 베팅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아주 많이 빠진 것이 이제 바닥을 좀 지지고 있다. 그렇다고 여기서 V자 반등이 나타날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량 주식들을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은 서서히 모아가셔도 그렇게 심리적으로 조금 쫓기지는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조심 소장님의 매수 의견. 아까 제가 조심하는 것은 네. 저는 1년 12달 중에 10달을 조심합니다. 10달을 조심하는데 아시는군요, 잘. 10달은 쉬어요. 10달은 저분이 쉬지만 왜 그러시나? 네, 1년 12달 중에 10달을 쉽니다. 하지만 2달 동안은 바싹 돈을 법니다. 그런 것들이 예. 여러분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주식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하고 싶을 때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거의 하고 싶은 욕심이 들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겠죠. 그렇죠. 물려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KCC와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SK하이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베팅의 종목은 한세실업입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당연히 매수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매수만 좀 갖고 왔는데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 우리가 매출이 4분기 좋았어요. 물론 의류업체들이 4분기가 성수기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은 뭐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세실업의 발목을 잡았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동남아가 이제 생산 기지가 있다 보니 동남아에서 전반적으로 셧다운이 일어나면서 공장 가동이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일상이 회복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동남아도 회복이 되면서 공장이 원활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저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지갑에서 돈을 빼나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의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난 2월 10일 최고가를 찍고 시장 하락과 함께 동반해서 계속 음봉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저처럼 그러니까 2020년에는 의류 소비가 없었어요. 모두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다 움츠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2021년이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저처럼 이렇게 살이 확 찐 사람들은 옷이 안 맞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도 작년부터 옷을 좀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의류 소비들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좀 하죠. 뭐 아무래도 이제는 뭐 나들이도 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리 코로나 국면이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2년이면 체형도 변하고 그 유행도 변합니다. 그죠? 뭐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예요. 그 너무 개인적인 아니요, 케이스 근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만 그런 줄 아는데 제가 옷을 사러 가보니까 그거는 소장님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사러 가보니까 의류 매장이 북적북적해요. 의류 매장 북적북적하고 백화점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동선에 백화점들이 있는데 평일에도 들어가는 차들이 뭐 계속 줄줄 이어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소비주들 저는 오히려 항공주는 매수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요? 항공주는 매수 관점이 아니지만 이런 종목들은 매수 관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공주는 왜? 자, 항공주는 왜 매수 관점이 아니냐면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고. 짧게 얘기하면 네.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여행을 간다라는 개념인데 지금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여행 금지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 싸움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당장 뭐 우리가 이제 여행을 풀어놓는다고 해서 당장 여행 가겠습니까? 지금 풀어놓은 나라들 있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근데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열렸다 하더라도 비행기를 꽉 채울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유류가 $95죠.
그러면 과거 대비해서 물류 비용은 2배가 늘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덜 채고 그러면 이거는 비행기를 띄울 때마다 적자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설득당해 버렸습니다. 예. 높은 유가가 부담이다. 지금 유가가 2배 올랐어요. 근데 근데 그 이제 항공주를 많이들 소개하시고 특히 예. 대한항공을 탑픽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네. 해주셨고 실적도 그만큼 좋았고 주가도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다고 주가는 했는데 인정하겠는데 앞으로. 앞으로 좋아지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퀘션 마크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 잠시 댓글 타임. 네. 김경환님께서 오늘 힘찬 말씀처럼 주식시장도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차주심님 웬일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많이들 네. 놀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만큼 어떤 시장에 대해서 매수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뭐 주식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기회가 왔을 때는 또 외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 얼마까지 보십니까?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라인은 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볼까요? 베팅의 순간 저희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덴티움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매수인데요. 이거는 조금 얄미운 매수입니다. 그건 뭐예요? 얄미운 매수인데 왜냐하면 오셈 임플란트의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를 하면 너무 우울해요. 제가 우울한데 가지고 그 있는 얘기를 좀 제가 가지고 있는 펀드에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오셈 임플란트를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릴 수밖에 네. 없어요. 이게 덴티움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덴티움은 반사이익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뭐 오셈 임플란트를 갖고 계신 분들의 이제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셈 임플란트가 횡령 사고로 인해서 거래 정지 상태죠. 근데 횡령 금액은 거의 회수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 정지는 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3월 말에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데 감사 보고서가 감사 의견 거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된다라면 그러면 또 다시 거래 정지고 상폐 사유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지금 풀어놨다가 한 달 뒤에 다시 거래 정지가 되면 투자자들이 혼란이 올 것 같기 때문에 거래 정지를 유지한다. 어제까지 나온 뉴스인데요. 이게 감사 의견 거절이 뭐냐면 우량한 회사가 이게 감사 의견이 적정하다는 건 우량 정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조의 적자를 나타냈던 기업이 우리가 1조 적자다라고 회계를 올바로 처리하면 감사 의견 적정입니다. 따라서 이건 우량도를 따지는 게 아닌데 지금 문제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회계 담당자가 횡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계장부를 속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회계장부를 못 믿겠다라는 것으로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상폐 사유가 되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횡령이 아니라 회계상 문제로 상폐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타깝게도 뭐 그쪽은 그렇습니다만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주식이 뭐냐라고 본다면 대표적으로 덴티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제가 뭐 이렇게 힘줘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뭐 주식이라는 게 생리가 그렇죠. 한쪽이 피해를 보면 한쪽이 수혜를 본다라는 개념에서 본다라면 조금 조심스럽지만 매수 관점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시무룩해진 거를 피디님이 일부러 안 잡으시나 봐요. 완전 시무룩해졌어요. 오스템 그러니까 임플란트 제가 어제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 진짜. 펀드 매니저분하고 이제 방송을 했는데 네. 그분도 이제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저도 네, 매일경제에서 참. 오스템 임플란트를 몇 차례 추천을 드렸고 수익도 봤어요. 근데 이건 뒤통수를 맞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분산 투자에 대한 어떤 당위성 이런 아니 것들을 분산 투자하려고 저처럼 펀드 투자하는 사람은 어떡하란 그러니까 말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방법이 어쩔 수가 없어요. 좀 뒤통수를 맞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이 계기로 금융당국에 권유합니다. 신라젠이나 오셈 임플란트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규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덴티움 오늘 4% 넘게 오르면서 55,8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사 이익을 얼마까지 누르시겠습니까? 일단 목표가를 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거는 힘줘서 말씀드리긴 좀 죄송스럽네요. 자, 오늘 우리 차영수 소장님께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많은 종목들을 매수로 대응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은 계속해서 어떻게 또 조심해서 봐야 할지도 저희 계속 광장에서 다룰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오늘 차영주 소장님의 종목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모니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